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도 8월 8일부터 어떤 지역은 9일부터 지금 시간이 10일 자정 47분.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제 또 그제 비로 인해서 피해는 없으셨는지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에어컨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영상 하나 올렸죠. 얼마예요? 하는 거, 전화로 문의하는 분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는 분들, 이 영상을 올려놓고 나서 에어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례를 촬영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예요? 라고 하는 영상 말고 254번입니다. 에어컨 냄새 나는 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정비하는 곳에 가셔서 에어컨 냄새 난다고 할 때 뭐 항균일타 바꾸거나 또는 내부를 청소하거나 또 소독하거나 냄새를 없애보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근본 원인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어떤 방법도 오랫동안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근원이 프레시 가스를 제거하고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정상적인 에어컨 성능을 낼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도 없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차종별로 정량의 가스가 몇 그램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량대로 넣어서 에어컨이 완성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릴 타켓은 화물차입니다. 1톤 차입니다. 봉고나 포터 이 두 차종이 컴프레셔 고장이 많이 납니다. 또 하나는 에어컨 성능이 개판입니다. 좀 순화되지 않은 말 같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성능이 무척 나쁜 자동차다. 1년에 한 번씩 컴프레셔를 바꾸는 분도 계십니다. 컴프레셔를 바꾸는 이유 또는 에어컨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 열입니다. 어떤 열이겠습니까? 라디에이터에서 발생하는 열, 그 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콘덴서의 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컴프레셔에서 가스가 압축돼서 나가면 콘덴사라는 걸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 콘덴사는 실외기와 똑같은 것이고 라디에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콘덴사를 거쳐서 요만한 봉으로 되어 있는 거 굵기가 이 정도 됩니다. 가지 정도의 굵기인데 이렇게 해서 요만합니다. 한 30cm에서 40cm 이 정도 나오는 그 리시버 드라이어를 거칩니다. 그리고 리시버 드라이어를 거친 것이 또다시 팽창 밸브로 갑니다. 팽창 밸브에서 고압을 저압으로 다운시킵니다. 그러면서 에바포레이터가 나오죠. A4보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에바 입구에서 고압이 저압으로 다운되는 겁니다. 기체가 쫙 퍼지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에바포레이터 뒤쪽에 있는 또 옆에 있는 바람이 불어냅니다. 그때 에바포레이터 주변에 있는 갤로수입니다. 그 물방울까지 불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원한 우리가 말하는 냉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다시 가스는 이렇게 흘러와서 이쪽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 컴프레셔로 갑니다. 이렇게 컴프레셔로 갑니다. 즉 컴프레셔를 갖춰서 또다시 콘덴사를 거치고 아까 얘기했죠. 리시버 드라이어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에어컨의 사이클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차종을 말씀드렸죠. 화물차라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어디 있냐면 뒷바퀴가 여기 있습니다. 앞바퀴도 여기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운전석은 화물차 쪽이니까 약간 높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이 약간 더 높은 상태로 있고요. 엔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있죠.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발판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 페달로 밟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보셔야 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있습니다. 들어간 공기가 어때요? 지나서 뒤로 가죠. 자동차가 가니까 뒤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공기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엔진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도 있고 콘덴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그려보죠. 엔진을 그립니다. 엔진이에요.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라디에이터 앞에 콘덴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냉각팬이 들어있습니다. 엔진용 냉각팬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엔진이 돌면서 바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가 스몰형 쿨링팬이 있습니다. 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가려졌다는 겁니다. 운전석 의자가 있고 발판이 있고 이렇게 바퀴는 이쪽에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뒤쪽에 가면 또 바퀴가 또 있습니다. 바람에 들어가는 통풍구리죠. 자동차가 갈 때 또는 서 있을 때 앞에 바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봉고나 또는 포터 이런 자동차들은 여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뒤로 올라가죠. 아주 소량만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전체를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하나, 콘덴서가 화물차용은 작습니다. 콘덴서에서 냉각이 안 되니까 에어컨을 켰을 때 고압은 이렇게 높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높습니다. 저압도 정상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는데요. 저압도 높습니다. 자, 고압도 높고 저압도 높고 에어컨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제성능이 안 나옵니다. 어때요? 화물차를 타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불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장이 안 나게 또는 즉 컴프레셔가 고장이 안 나게 또 시원한 냉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콘덴서에 냉각이 잘 되어야 고압이 안 올라가고 저압이 내려가면서 시원한 냉기를 얻을 수 있는데 고압이 올라가면 저압도 안 내려갑니다. 곧 저압도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화물차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다면 작년에도 또는 뭐 2년 전에도 컴프레셔를 바꿨다. 그런데 자동차가 가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서 있으면 에어컨을 켰는지 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콘덴서 쪽에 냉각이 잘 되는가? 자, 그거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콘덴서 냉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 중에 화물차 언덕길에서 열받는 이유 그 영상이 아니십니다. 그 영상 속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부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스코 팬입니다. 그 팬은 일정한 상태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비스코 팬이 빨리 돌다가 또 찬물이 들어와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 비스코 팬이 또 천천히 돌고요. 즉 엔진 열에 의해서 비스코 팬의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 팬이 회전 속도가 변해야 되는 구조인데 느리게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앞쪽에서 바람을 못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엔진도 열을 받고 에어컨도 열 받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콘덴서입니다. 라디에이터를 그렸습니다. 라디에이터는 큽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높낮이가 다르죠. 보이십니까? 분명히 경사판을 하나 대주면 아주 좋습니다.
엔진에서 빨아들이는 모든 바람이 비스코 팬을 이용해서 빨아들일 때 전부 다 이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콘덴사 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콘덴사를 통과하는 바람의 양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콘덴사의 냉각이 안 되고 곧 고압으로 회전해서 다시 컴프레셔로 들어가기 때문에 컴프레셔 속에 있는 오일이 또는 에어컨 가스랑 같이 회전하는 오일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셔 고장이 많습니다. 화물차들은 주로 에어컨 가스를 넣을 때 보통 400g, 450g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스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넣겠다 할 경우는 분명히 에어컨을 켰다가 끈 거기 때문에 고압과 저압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령 고압은 150회가 있고 저압은 70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압이 100쪽으로 고압이 100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빼는 겁니다. 1, 2분 빼다가 편차가 생기면 정지하고 또다시 기다리고, 그래서 게이지가 계속 같아진 상태에서만 회수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가스를 넣기 때문에 화물차를 타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화물차에서 에어컨 성능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컴프레셔까지 바꾸게 된다. 그러면 고압을 다운시켜서요 낮게만 만들어주면 에어컨 잘 나오고요 컴프레셔 고장도 없습니다. 즉 콘덴서의 냉각이 비스코 팬의 불량에 의해서 냉각이 안 되느냐, 아니면 라디에이터와 콘덴서와의 거리가 멀어서 안 나오느냐, 즉 콘덴서 쪽과 라디에이터 쪽을 관통하는 공기의 흐름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차를 보면서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찍어드리면 그 자동차는 컴프레셔 고장 없이 에어컨 성능 추위를 느낄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가 에어컨 성능이 좋은데 그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콘덴서의 냉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콘덴서의 냉각이 안 되는 이유는 구조의 결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라디에이터와 콘덴서의 부착 모습만 봐도 이거는 안 되게 돼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차 밑바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차 밑바닥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엔진이 있고 라디에이터, 콘덴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철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이 앞에서 보면 사각형처럼 뚫려 있어요. 이 철판이 자꾸 찌그러져요. 보기 싫다고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찌그러졌으면 펴서 그대로 설치하십시오. 콘덴서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철판이 보기 싫다고 뜯어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판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라디에이터와 콘덴서가 냉각이 잘 되도록 공기를 유도해 주는 장치인데 보기 싫다고 뜯어버린다? 에어컨 고장 나라 라고 자기 스스로 고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두 가지만 봐줘도 컴프레셔 고장 없고 에어컨 성능 빵빵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차를 들어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서 영상을 만들까 했는데 또 찍으려고 하면 화물차가 안 들어오죠. 승용차만 들어옵니다. 모든 자동차의 고장은 원인부터 찾으시라. 아셨습니까? 분명히 에어컨 가스는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좀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정상적인 가스 주입이란 과연 무엇이냐. 내 차에 가스를 넣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다 빼버리고 오시라는 거죠. 그러면 넣기가 쉽죠. 그런데 제가 진공시키고 가스를 넣었어요. 진공 후 가스를 주입. 그리고 봤더니 고압과 저압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에어컨 안 시원합니다. 거기서 냉동 오일이 부족하다 그러면 냉동 오일 보충해 주면 돼요. 냉동 오일도 넣는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얼마씩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냉동 오일은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즉 많으면 고압과 저압의 편차가 커서 문제고요. 그리고 작으면 고압 저압의 편차가 작아서 에바포레이트에서 충분한 냉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 성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작업을 할 때 보면 냉동류가 조금 부족합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냥 쓰다가 가스가 없으면 냉동류 부족하다고 했다. 그걸 기억해서 알려주면 필요한 냉동류를 넣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면 지금 당장 넣자고 합니다. 즉 냉동류가 가령 이만큼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에어컨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 안 시원하니까 냉동류 다시 넣자. 그러면 방금 전에 넣었던 가스 다시 회수하고 진공시키고 그 다음에 냉동류 넣고 또 진공시키고 그 다음에 가스를 넣어서 고압과 저압을 봐서 어떤 포지션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에어컨 가스를 완성시킨다. 오늘 드렸던 말씀의 요지는 화물차의 경우 컴프레셔 고장이 많은 이유가 또는 컴프레셔를 매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콘덴서의 냉각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감사드리겠습니다. 60%의 시청자와 40%의 구독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독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들이 시청자인데요. 60%에서 0.6%가 구독자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